네, 이한주택 TV입니다. 자, 딱 봐도 잘 빠져 있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외치죠. 여기도 반값이요. 그러니까 건너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뭐라 카노? 아직 한참 남았다. 네, 이런 얘기들을 건네고 주고받고 있는 게 지금 대구의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볼 물건은 대구 광역시 중구 대신동에 위치한 201 타경 112908 물건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올라온 경매 물건들 보면 괜찮은 위치에 괜찮은 아파트들이 그조차들도 이제 반가까지 다 떨어진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달서구 저번에 한번 영상을 찍었고요. 달서구 두 개 다 거의 반값에 이르고 있죠. 5억짜리가 2억 5천, 뭐 6억 5천짜리가 4억 5천 7백. 이것도 한번 더 유찰이 되겠죠. 그렇게 뭐 짐작을 하고 있고, 오늘은 중구에 있는 물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중구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달서구는 저번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중구 대신동에 위치한 대신 센트럴 자이 1층 물건입니다. 1층 물건이고 조회수 보면 상당하죠. 조회수를 보면 야, 이 물건도 나왔네 라고 해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지켜보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보면 감정가는 6억 3천, 거의 최고가 찍었을 때의 감정가입니다. 그리고 한 번 유찰됐고 두 번 유찰됐고 지금 최저가는 3억 870만원. 거의 이 가격이면 입주한 지가 한 7년 차 정도 되는데 입주할 때 분양가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분양가 수준. 그래서 건물 면적은 84 타입이고요. 이미 경매로 진행되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권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와 채무자도 동일하고요. 자, 이주 누적, 야, 이 뭐 조회수 많죠. 자, 조회 동향도 괜찮고요. 보죠. 네, 1층 물건이다. 31층 중에 1층 물건이고 2015년도 4월 달에 사용 승인이 했다. 여기도 재건축 물건이었습니다. 재건축해서 이제 새로 올라온 물건이고 지금 건물 감정 가격은 약 5억 원 정도, 그리고 토지 가격을 막 1억 3천 정도 잡아놨어요. 그래서 위치가 상당히 괜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하면서 근저당을 잡았죠. 그래서 거래가액의 대부분을 은행 대출로 해서 이 집을 구매를 한 것 같고요. 그 뒤에 집값이 올랐을 때, 한참 오르고 있을 때 근저당 또 추가로 한 것 같습니다. 집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 뒤로 가압류 잡히고 근저당 잡아놨던 SC 제일은행에서 이미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채권액 합계는 한 5억 4천 정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만약에 매매가 된다 그러면 매매 가격 정도가 되겠지만 지금 이 가격에 매매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 그래서 관리비 체납된 거 없다고 하고 현황 조사 보고서를 보면, 자, 청라 언덕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로 큰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큰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2호선, 3호선 교차할 수 있는 환승역 바로 위치 옆에 두고 있고요. 뭐 미납 관리비의 정확한 주문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준신축 아파트 외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고, 아, 여기 뭐 주차 대수 널널하고요. 그 조경이 좋다고 소문이 난 아파트 단지이기도 합니다. 자, 인근 부동산 문의한 결과 5억 초반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 매물들이 있는 상황인데 전세가는 한 70% 정도 되고요. 자, 시세 조정 지금 받고 있고, 근데 진짜 대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아파트 상태도 좋고 하고 시세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요 가격을 어떻게 내가 겟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이 날 거냐 아니면 좀 더 버텨야 되나 상황을 갈 거냐, 요 얘기를 오늘 그래프나 주변 지금 상황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구 중구 대신동 일대 첫 자이 브랜드를 공급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한참 분양을 할 때 이렇게 진행됐고요. 재건축으로 진행이 됐고 지하 2층에서 34층 13개 동 규모로 됐다라고 하고 평당 730에서 850만 원 선으로 분양이 이루어졌다. 분양가를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2억 뭐 중후반대, 요렇게 뭐 84 타입 같은 경우 2억 중후반대의 분양가가 있었다라고 보고, 자, 2020년 8월 달에 최고가 찍었다. 얼마? 6억 1200. 6억까지 갔다는 거 지금 거의 두 배로 뛴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 일자를 보면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갔던
요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 시절에 맞춰가지고, 요 인근에 맞춰가지고, 대출을 추가 대출을 받았던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뉴스들 보면, 영끌, B2 못 버티고 경매로 나오고 있다. 아마 수도권에도 지금 반값 경매 아파트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하고 서울의 아파트 매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있는데, 자, 경매 건수도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 반값 경매도 속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워낙 코로나 시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때 가격 대비하면 지금 시세 조정을 자꾸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대구 아시다시피 달서구가 제일 많이 빠졌고 그 다음으로 많이 빠진 곳이 지금 보려고 하는 중구입니다.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달서구 못지않게 중구도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이고, 전체 거래량 자꾸 바닥으로 가고 있죠. 거래량 자체가, 야, 진짜 이게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가셔야 되고, 미분양 건수가 점점 쌓이고는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준공 후의 미분양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 하고 미래 전망도 뭐 기준점 이하로 떨어진 지가 뭐 하세월이죠. 대구도 뭐 대전, 세종 더불어서 대구가 하세월입니다. 지금 하세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근데 앞으로도 솔직히 더 빠질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대구 자체가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유동성 영향을 받아가지고 돈이 많이 풀릴수록 아파트 거래량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데, 지방장에 뭐 한 군데의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입주 물량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입주 물량이 적었던 시절에 가격이 오르고, 입주 물량이 많았던 시절에는 빠지고 하는 흐름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입주 물량대로 하면, 원래대로면 이때 2020년도 그때부터 이게 빠졌어야 돼요. 이렇게 쭉 빠졌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이거 유동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덩달아서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거품이 돼 버린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향후에도 대구는 2026년까지 기준 수요보다 훨씬 다 넘치는 수요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짓죠. 진짜 역대급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짓고 있다라는 부분. 하고 중구, 동구, 수성구, 달서구 할 거 없이, 달서구, 서구 할 거 없이 뭐 무지무지하게 들어옵니다. 중구 보세요. 중구가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은 구 중에 한 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입주 물량을 보면 이만큼 많습니다. 이만큼 세대수도 많고, 짓는 것도 많고, 밀고 짓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수성구에 아파트 제일 많고요. 다음 달서구, 다음 북구, 동구 순으로 아파트 수들이 많고, 중구는 거기에 비하면 한 4분의 1 수준에 4분의 1 수준. 근데 이렇게 퍼져 있는 아파트들의 연식을 보면 앞쪽이 좀 몰려있죠. 앞쪽이 타 구에 비해서 앞쪽이 좀 몰려있다는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구 쪽도 점점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점점점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중형이 대부분이고 절반 이상이고 중소형이 대부분 하고, 역시나 수성구는 잘 사니까 4분위 5분위 가격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중구는 그렇지 않다. 대신에 평당가, 땅 가격은 높은 지역이다.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땅 가격은 높은데 아파트 수는 작고, 기존의 아파트 수가 작았던 게 이제 늘어나고 있다 하고, 그 가운데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의 위치 어떤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중구의 입주 물량을 좀 봅시다. 중구의 입주 물량, 와우, 없었어요. 과거에는 아파트 수가 62개밖에 없었잖아요. 딴 데는 뭐 250개 단지가 있고 막 이랬었는데, 여긴 60개, 거기 한 4분의 1 수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많이 없었죠. 짓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중구가 이제 바뀐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거 환경이 예전에 비해 가지고 많이 나아지겠구나, 개선이 되겠구나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만큼 몰려서 지금 입주 물량들이 꽉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가격은 여기도 하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 뭐 남산동, 대봉동, 동인동 이렇게 다 몰려 있는 부분이죠. 몰려 있는 부분들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20 잔여 정비 예정구역 보면 대구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에 있습니다. 중구가 여기죠. 노란색이 재개발이고 저기 주황색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일찍 이미 달서구에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여기 노후화돼 가지고 새로 다시 재건축하는 부분이다 볼 수 있는데, 중구, 남구, 서구 이쪽을 보면 노란색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가 옛날에는 다 그 따닥따닥 옛날 집들이 몰려있던 그 지역들을 싹 다 밀고 다시 재개발하고 있다라고, 재개발하고 있는 노란색들이 중구에 엄청나게 많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물건지 위치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동심원을, 대구는 동심원으로 이렇게 개발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동심원으로 보면 점점 안쪽으로 이렇게 구성돼 가지고 점점 주거들을 중구도 많이 개선시키고 있구나,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발전하는 부분이라든지 개발하는 부분이 그 라인 축선들을 보면 중구는 중구 나름대로 환경 개선을 이뤄나가고, 주변에 이렇게 주거지들 있죠. 주거지들 서구나 남구 좀 약간 그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이 부분들도 다 재건축 수요들이 이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서구 남구도 낡은 지역이구나 라는 게 한눈에 보이죠. 많이 지으니까. 중구도 그렇구나. 재건축이 안 보이잖아. 재건축이. 그래서 2030 정비 예정구역까지 보면, 자 여기 수성구 범물동이죠. 범물동도 이제 구축 아파트 30년 넘은 아파트들 대부분이니까 여기는 재건축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되고, 중구는 이미 이제 재개발 수요는 확인했고, 남구, 서구, 북구 일대 이쪽으로 추가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만큼 많으니까 당연히 입주 물량이 계속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낡았잖아요. 대구도 도시가 낡다 보니까 그 재생이 필요한 거죠. 재생에 필요한 수요들이 중구에도 몰려 있다라는 부분, 중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심원 이렇게 대구가 도시개발 계획 자체가 이렇게 개발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도심 안에 들어가는 게 어디입니까? 이제 중구인데, 중구는 광역 문화 클러스터, 그러니까 문화 사업 쪽으로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뭐 공연 예술, 서문시장 정비, 달성 토성 복원, 뭐 도심 복합 스포츠 센터 창조 캠퍼스, 경상 가명 복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주거 환경 자체는 뭐 이렇게 상권이 막 몰려들거나 뭐 공장이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거 여건 자체는 도심이 괜찮아지겠죠. 그럼 유동 인구가 그만큼 더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 몰릴 수 있게. 그러니까 유동 인구 확보를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도심을 재생하겠다라는 게 도심의 개발. 그러니까 중구의 계획입니다. 중구의 계획. 중구 도시개발 계획이 이렇습니다. 딱 봐도 아이고 뭘 많이 짓고 밀고 이렇게 하고 있네 라고 보는 거죠. 여기 삼덕동 일대 여기부터 해서 이 구역은 어차피 중심 상권지역이죠. 상권지역이에요. 상권지역인데 이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을 다 짓겠다는 거죠. 이렇게 둘러가면서. 맞죠? 중심 상권지 외에 이렇게 뭐 공원이라든지 아까 뭐 문화 관련된 콘텐츠들을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을 재개발하고 재생산하고, 지금 노후화된 부분들은 다 밀어서 새로 올리고, 특히나 지금 물건지 위치하고 있는 이 주변 같은 경우는 교통 여건이 확실히 좋아요. 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대구의 중심이 있다 보니까 노선들이 다 중심을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뭐라 해도 천지개벽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중구청에 들어가서 보시면 뭐 정비사업 대해서 전체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뭐 현재 진행 중인 것, 완료된 것,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곳들을 그 카테고리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주거환경 개선 지역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지역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물건지 위치 여기에요. 약간 오르막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앞에 청라 언덕역 있습니다. 주변에 학교들 위치하고 있고 여기 서문시장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서문시장역 아닙니까? 그죠? 한 코스 딱 가면
자, 청남덕이 2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 한 코스 가서 반월당은 1호선과 2호선의 환승역. 또 한 코스 내려와서 명덕역은 1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 야, 환승역이 대구에 딱 3개밖에 없는데 여기 다 몰려있어요. 그죠? 교차되는 지역이 다 몰려있고. 그렇다 보면, 야, 이 왼쪽, 오른쪽, 아래쪽에서 이 중간에 있으면 어디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 타고 다 가는데, 야, 정말 넌센스하게도 이 중간에 딱 자리 잡고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자, 교구청이 위치하고 있다. 대구 교구청이 위치하고 있는 넌센스. 넌센스. 자, 그래서 이 주변이 좋겠죠, 당연히, 여기. 밀고 새로 지으면, 여기도 어차피 다 새로, 이제 계획들이 있으니까, 여기, 이쪽, 어차피 이쪽 넘어는, 이제 중심 상권 지역이니까, 여기 뭐 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죠. 교통 환경도 좋고 입지적으로도 뭐 좋아지고 옛날에 정말 낡은 다닥다닥 집들을 다 밀고 고층 아파트들을 짓고 있으니까 환경이 많이 개선된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위쪽으로 대구역을 가로지르고 여기 중심 상권지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또 주변도 또 짓거든. 또 밀어가지고 짓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새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중심 상권지 주변으로 다 주거 환경들이 좋아지고 있다. 특히나 중구는 아파트 수가 없고 뭐 상권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는데 뭐 컬처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으로 만들고 기존의 주거 환경들은 좋아지고 있다는 게 진짜 포인트예요. 포인트. 다만 공급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공급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없고 흐름을 또 이길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지금은 부동산 경기나 입주 물량에 따라 갖고 대구의 전체 공급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격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겠지요. 자, 게다가 여기 엑스코선 개발이 되는 거 따져보면, 자, 이제 환승역이 대구에 3개밖에 없었는데 더 늘죠. 범어, 수성구민운동장, 동대구역, 그래서 엑스코선이 환승되는 것. 그럼 이 세로 라인으로 해서 이 주변들이 안 그래도 지금 살기가 좋은데 비싸고 살기 좋은 이 수성구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구가 이 수성구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이 환경 자체, 환경이나 입지를 이길 수는 없지만 중구 자체가 그렇게 낡은 곳에서 천지개벽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진짜 많죠. 주변으로 재개발되고 재건축 이미 된 곳도 있고, 그래서 이 낡은 것들이 밀고 올라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항공사진에서 지금 바로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여기가 롯데캐슬 자리인데 여기도 이미 다 지었어요. 이렇게 롯데캐슬 다 지었고, 자, 3D로 보면 여기는 반영이 되어 있네요. 롯데캐슬 있고 뭐 학교들 보이고요. 자, 여기 지역도 이미 자이가 이미 다 지었어요. 어떻게? 요렇게 다 지어놨다. 다 지어가고 있다. 여기가 3호선 라인. 3호선이 쭉 내려오면 이제 3호선 명덕역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 또 빈 땅으로 보이는데 여기도 이미 자이 다 들어와서 지어놨다. 이렇게 멋지게. 그래서 이 역 주변으로, 환승역 주변으로 옛날에 다 밀고 이렇게 쭉쭉 뻗은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들이 대규모로 다 밀집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청라원동역 맞죠? 이쪽이 반월당역. 저쪽 아래쪽이 명덕역. 이쪽에 몰려 있고요. 자, 여기 물건지입니다. 물건지 딱 여기 센터에 위치하고 있고요. 모습은 이래요. 모습은 이렇고, 자, 7년차 아파트다 보니까 좋고요. 조경이 잘 돼 있고 소문난 단지이긴 합니다. 소문난 단지. 하고 유일하게 이 앞에 단지들은 뭐 좌회전, 여기 좌회전 우회전이 되는 지역이죠. 대구가 유턴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좌회전이 안 되는 데 많아. 근데 여기는 이제 요 도로 있잖아요. 도로 쪽으로 해서 좌회전 된다는 게 억수 큽니다. 이게 어디 출근하고 집에 들어오고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경매물권 올라온 라인은 요 라인. 근데 여기 조경이 잘 돼 있고 뭐 지상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여기가 더 좋겠죠. 요 라인이 이 라인보다는 훨씬 비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비싸야 되는 것도 맞고, 딱 봐도 옆에도 잘 들고 뷰도 좋고, 그죠?
자, 여기 요쪽 라인이다 보니까 요쪽 라인이다 보니까 지금 딱 봐도 항공부로 봐도 3D로 봐도 좀 그늘지는 그 시간이 좀 많아질 것 같죠. 많아질 것 같고. 자, 요 라인입니다. 요거 여기 라인 여기 라인. 그래서 요게 여기 1층이었으면 진짜 고민을 좀 덜 할 텐데 여기 1층이라 가지고 약간 고민은 됩니다만 그래도 보죠. 뭐 아파트 단지 자체로 보면 자, 이렇게 올랐던 가격이 지금 쭉 이제 더 빠지겠죠. 쭉 이제 더 빠지겠죠. 왜 주변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영향도 분명히 받을 거라는 거죠. 하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구조로 잘 빠져 있습니다. 잘 빠져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확장형이고 왼쪽이 기본형. 그러니까 큰 방, 침실이랑 드레스룸이랑 화장실이랑 이렇게 한쪽을 위치하고 있고요. 자, 거실 있고 주방 있고 쪽에 작은 방. 여기 입구고 화장실 있고요. 자, 발코니 이쪽으로. 이제 확장들은 이제 발코니를 줄였으니까요. 이제 공간을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침실 공간도 늘렸다 보시면 되고, 여기 발코니 공간을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긴 좀 더 넓게 쓰겠죠. 이게 확장형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네이버 부동산 보면 딱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런 거 보면 호가창 보면 알 수 있죠. 4억 8천에서 5억 8천 사이에 내놨다. 이거 뭐 다 이렇게 내놓으면 되지. 이렇게 내놓으면 되지. 왜 이렇게 해놨겠냐. 일말의 뭐 가능성이라도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 많이 빠지고 있고요. 이 가격보다는 더 빠질 것 같다. 최근 실거래가도 4억 7천 정도에 이루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4억 초반에 매매를 했으니까 거의 그 가격대까지 가지 않겠나라는 짐작은 해봅니다. 아까 내 주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변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이 공급의 영향을 받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같은 돈이고 비슷한 돈이면 넘어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거래량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뚝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뚝. 한두 채씩만 거래가 돼도 이 하락폭이 이렇게 크니까, 가격 떨어지고 있네. 라는 거 여실히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020년도 요때, 2021년 이때 원래 떨어졌어야 되거든.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공급, 이제 유동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 이제 치고 올라간 부분이 다 이제 거품으로 더 빠지고 있는 거죠. 이게 원래 빠져야 될 시기에서 좀 뒤로 시프팅 돼가지고 빠지고 있다. 근데 이때부터 빠졌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바닥을 이렇게 확인을 했을 텐데 더 올랐다가 빠지니까 이 거품 빠지고 더 빠지는 것까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또 밀고 짓고 올라온 아파트들이 입주랑 겹쳐진다 라고 보면 지금 3억 거의 3억 최저가 3억에 올라와 있죠. 최저가 3억에 나와 있고 자, 6억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3억까지 거의 반값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한 기준이 4억 초반까지 요 범위 안에서 제가 봤을 땐 가격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이상은 굳이 적어가지고 내가 더 높게 적는다는 거는 굳이 또 1층이잖아요. 1층 위치가 괜찮은 물건이긴 한데 1층이라는 것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고 1층 수요가 솔직히 2, 3층보다 나은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은 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봐요. 그러니까 4억 초반 이상 적으면 향후에 입주해 오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막 튀고 올라가고 이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쭉쭉 빠질 텐데 그거랑 또 비교가 되겠죠. 비교. 그렇게 따지고 보면 걔들이 다 입주장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까지 대부분 관망하는 기준으로 갈 테고 아니면 그래 내가 입주 시점 입주란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평균을 이뤘을 요 가격 있잖아요. 요 가격대 평균 되는 가격선 정도만 되면 버티고 갈 수 있겠다 라는 부분이 이제 내가 확인이 되면 그 가격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근데 더 높게 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이길 수는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4억 중반 이상을 적어서
탄다. 굳이 내가 상태도 모르는데 지금도 4억 중반 가격까지 떨어졌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이가 아닐까 싶어요. 4억 중반에서 4억 초반. 이 사이에서 아마 낙찰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제 두 번이 유찰됐으니까 지금은 낙찰이 이루어지긴 하겠죠. 그 가격대가 이 범위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피똥 싸겠죠. 뭐. 그래서 위치 자체는 괜찮고, 중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살던 중구가 아닌 이유를, 그러니까 아까 지도로 보면서 이렇게 밀고 짓는 부분들이 많고, 지금 거주 환경들이 좋아지고, 이미 교통 인프라는 갖춰지고 있고, 학교 가깝고 상권 가깝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록 뭐 수성구나 이런 쪽에 비해서 입지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중구 자체를 봤을 때 저쪽 뒤쪽 대구역 쪽보다는 이쪽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거주 환경들이 나아지고 있으니 예전보다는 살아가기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없던 중구도 이렇게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인지하시고, 한번 임장을 가셔가지고 환경들을 쭉 보시면,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나 뭐 이렇게 뷰로 보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임장 가서 한번 확인하시면, 아, 여기도 괜찮아질 것 같네 라는 부분들은 인지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결정해야 될 건 지금 상황에서 이 가격이 얼마가 적절할까 라는 판단이겠죠.